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첫 주입니다. 오늘 아침 비즈니스 규제를 75% 이상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은 이어집니다. 신임 대통령이 CIA를 방문한 주말 미 전국과 세 개의 미국 자매 도시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인은 100명 가운데 1명이 이 행진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첫 해외 지도자는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입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미국의 혼란에 대해 중국은 겉으로 웃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계에 왔다면서 중국의 가치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지금 냉전시대 구소련 같은 선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으로부터의 분리 캠페인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한 국가가 돼야 한다는 그룹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계는 미국의 새 행정부를 쳐다보면서 주춤합니다. 미국에서 94세 할머니가 GPA 4.0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라라랜드가 아카데미 14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70살이 넘어서 이제 초선에 취임을 한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바쁜 한 주일을 보냅니다. 취임식 날 당일도 취임식 끝나고 의회에서 점심 먹기 전에 뭐 한 10개도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부터 하던데요. 이번 주는 일단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국가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그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시 30분경쯤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뭐 비즈니스 리더를 만난 뒤에는 노조 리더도 만나고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항상 그 업무를 시작한 첫 번째 주의 첫 번째 점심은 부통령과 함께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폴 라이언 공화당 그 하원 의장과도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 예를 들어서 TPP요,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든가 북미주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무효화시키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경제 관련 행정명령에도 오늘 그 서명을 했고 취임식이 있었던 날 그 행정명령은 각 부처마다 내무부라든가 뭐 다른 여러 부처에 관한 그런 그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주말에는 공화당 그 의회 의원들이 리트릿을 하는데 뭐 MT 같은 것이요. 그곳에 직접 그 대통령이 가서 의회와 대통령이 때로는 어떤 그 아젠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행정부 그 장관들 전부 의회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아니라 모든 그 지명자들이 의회 인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벤 칼슨 예비선거 후보였던 주택부 장관 그리고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인디안 그 아메리칸계 그 니키 헤일리 주지사가 유엔 대사 그리고 또 이제 환경부를 없애야지 된다고 과거에 얘기를 해왔었던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인준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그 렉스 틸러슨 지금 그 국무장관 지명자는 주말에 보니까 장애물을 넘은 것 같습니다.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그 중진 의원들이 결국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믿을만하다 해서 지금 뭐 그를 그 인준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하고 하는 그 국방장관 지명자 제임스 마티스의 경우도 지금 상원에서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 같고 국토안보부 그 존 켈리 그 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고 일레인 차오 이제 유일하게 여자면서 아시아계죠 대만계 그 미치 매코넬
의회 공화당 상원 지도자의 부인인 과거에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아들 부시요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일레인 차오라든가 아니면 몬타나주의 그 공화당 하원 의원 라이언 징케도 역시 그 내무장관으로서 다 그 인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이런 장관 지명자들이 인준을 받으려면은 과반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52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 한 명이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과반수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지명자가 전부 장관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주말에 비가 내리는데 이곳에서 시위한 사람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가서 트럼프에게 대해서 반대를 한다. 여성의 몸은 여성이 그 다 알아서 한다.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나왔던 여자에 관한 비하 발언이라든가 돈 있는 남자는 여자의 몸 아무 데다나 원하면은 누구의 몸에나 손을 댈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을 많이 그 묘사를 하면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주장한 그 여성들의 행진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성들의 행진은 꼭 여성들의 행진이라기보다는 피플 행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CIA를 제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CIA도 그렇고 뭐 FBI는 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좋아했지만 CIA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만드는데 어떤 힘을 썼다 하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을 내놨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CIA를 방문을 해서 정말 그 중요한 기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고 그런 얘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Officially, we're not talking about the balls, and we're not talking about even the speeches. Although they did treat me nicely on that speech yesterday. I 언론도 always call them 흉보네요. the dishonest media, but they treated me nicely. But I want to say that there is nobody that feels stronger about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CIA. 미국에서 뭐 CIA처럼 이렇게 정보국처럼 중요한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이제 미디어들이 언론이 그 취임식에 대해서는 뭐 과거 그 오바마 대통령보다 참석자도 적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그 신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적기는 뭐가 적으냐 뭐 역대 그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주말 내내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내무부에서 그 사진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취임식장에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는 빼곡히 사람이 검은 점으로 다 머리니까요. 차 있었고 이번에는 휑하니 뚫려 있는 그것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비어 있었다라고 한인분들도 얘기를 그 전해 오시던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시청률은 정말 높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그 취임식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CIA에 가서도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뭐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했고요. 그렇지만 뭐 제임스 코메이 그 FBI 국장이라든가 또 그 CIA 국장과는 악수까지 그 이름 부르면서 본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 정보국이 그만큼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Really a very, very special experience. And General, congratulations. I just happened to see you and your very beautiful wife and just sworn in, General Kelly. 이제 CIA를 첫 번째 방문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트럼프가 CIA에 갔다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굉장히 현명한 그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취임식 참석자 숫자 등과 관련해서 언론이 나를 계속 깎아내리려고 참석자 숫자도 줄인다. 이렇게 일일이 그 신임 대통령이 응대하는 것은 그것은 그 대통령 자신을 굉장히 그 스스로도 작아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니까 사람들은 신중함을 보이는 대통령 또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대통령 그런 그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가운데 그 하나가요. 지금 영국의 그 테레사 메이 총리를 제일 처음 그 만나는 그런 그 세계 그 지도자가 될 텐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테레사 메이가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아니라요.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그 내용이 아주 그 좋았었다. 우리가 아주 훌륭한 대화를 했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 좀 와달라 해서 2월 달에 그 초대를 2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초대를 해서 미국에서 역시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주말에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지금 전부 미국을 포함해서 텔라비브에 미국 그 대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서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고 우리 수도로 할 것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도 서로의 그 성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텔라비브에 지금 그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 그만큼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지금 행정부에서는 대변인 등이 초기 단계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벤자민 네탄야후와의 그 대화, 전화 통화라든가 그를 미국으로 초대하는 것,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미국 그 대사관을 옮기는 이런 모든 것에는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깊이 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쿠슈너 사위가 백악관의 자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해상충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방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 그 연방 기구에 자신의 친인척을 등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백악관 자체를 어떤 연방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또 다른 플레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러드 쿠슈너가 그의 그 장인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문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됐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인 데서 어떤 뭐 관세라든가 환율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강한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는 것을 중국의 기회로 보는 것이죠. 중국이 미국과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중국 공산주의 국가는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증거이고 민주주의의 한계가 보여지는 것이며 자본주의는 결국은 그 퇴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게 중국의 기관지 피플스 데일리가 정말 전례 없이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해서 쓴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은 모태똥이 이제 1949년도에 쓴 시까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물어보는 거예요. 모태똥이 정말 그 시야를 장기적으로 원거리로 봐야지 되는 그럴 그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주의를 결국은 그 공산주의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그 신문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멘터리 그 시리즈가 쭉 나와 있는데 마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구소련이 냉전 시대에 정치 경제 시스템을 자신들
자신들의 것들을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이제 블룸버그 뉴스의 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성 정치에 대한 그 반대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기성 기반 이런 것 그리고 보호주의 그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구 여러 뭐 영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게 반대로 그쪽은 많이 그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중국 정부가 홍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개발이 많이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는 한계가 왔고 민주주의가 한계가 왔다는 것은 가장 민주주의가 그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요. 아주 자유로운 그 경제 활동 같은 것이 그 자본이라는 것, 돈 자체에 갇혀버렸다. 이윤 추구만을 너무 그 확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그 가만히 눈 감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중국도 부의 축적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중국의 존재를 확인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중국도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 없었습니다마는 가치라든가 세계와 함께 가야지 된다든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세계를 그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스럽게 이끌어가는 이런 것으로 미국이 리더가 됐는데 중국의 경우는 돈은 있지만 그런 가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런 것을 중국의 가치를 홍보하려고 한다. 공산주의 리더들이 언젠가는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긴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흔들리면 트럼프의 미국이 흔들린다면 중국이 굉장히 그 좋아한다는 이미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그 한인분들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그는 어떠한 이유로든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이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좀 기다리고 지켜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럴 거야 하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그럴 거야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유럽에서도 1933년 독일 누구를 얘기하시는지는 다 아실 테고요. 굉장한 뭐 환호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미국에서도 이를 잃어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인간이 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인간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이 변화하기는 힘들지만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것을 맡아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개인적인 취향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 입장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산호세 머큐리의 사설을 보면은 과연 그 위멘스 마치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만 뭐 어느 언론은 250만 명, 300만 명 이상이 지난 주말에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의 권리, 인권, 민권 같은 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자만의 말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people's march 하면은 더 좀 그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아빠가 딸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 물론 뭐 엄마와 나이 많은 엄마와 20대, 30대 딸이 함께 말취를 하기도 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군요. 워싱턴이 한 48만 명에서 68만 명 정도, 로스앤젤레스가 50만 명에서 75만 명 하니까 오히려 워싱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뉴욕도 40만 명에서 50만 명, 시카고 20만 명, 런던, 영국도 10만 명이나 트럼프가 너무나 그 여성의 권리라든가 인권 같은 것을 무시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위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650군데의 도시, 미국 내의 도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계의 런던을 포함해서 자매 도시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인구 대비하면은 인구가 뭐 약 3억 2,4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주최 측에서는 한 330만 명에서 460만 명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면은 시위를 주최한 측과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무부가 추산하는 것이 조금 그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의 주장대로라면은 미국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 6,300만 명,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한 사람이 6,580만 명이잖아요. 이제 아무튼 이 정도는 됐는데 마돈나도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그 많이 나와서 했는데 마돈나의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뭐 흥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그 화가 나가지고 뭐 백악관을 뭐 날려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당선자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고 뭐 장관이 되느냐 이름까지도 많이 올렸던 그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마돈나를 뭐 감옥에 보내야지 된다, 체포해야지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분열된다는 얘기예요. 마돈나입니다. That this won't change anything. I love 네, the 그 left. 뭐 I dreamed about blowing up the White House. They didn't mean I dreamed 정말 about blowing up the 백악관을 White House. 날려보내고 They actually 싶다는 meant the 그런 yellow, 꿈을 purple banana, 꿨지만 but they didn't want to say yellow, 그게 purple 소용이 banana because it was too 없다는 shocking. So they 것이라고 said 마돈나가 blow up the 얘기를 White House. 했어요. Give me a break. What you have is an emerging left-wing fascism. She's part of it, and I think we have to be prepared to protect ourselves. Frankly, she ought to be. I mean, the truth is, she ought to be arrested. 네, 분명한 것은 마돈나도 그야말로 좌파 중에 좌파고 그런 말을 백악관을 날려보내겠다는 그 브로잉업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정도면은 체포돼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변화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 그 산호세 머큐리의 그 사설에 따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트럼프에 대한 그 반대는 계속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반대 중에서 그 가장 그 적극적인 행보라는 게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정부로부터의 탈퇴 운동이 되는데 2018년 내년도에 그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한 7천 명 정도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정도 그 서명을 받아서 청원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도 좀 특징이 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고 물론 뭐 이민자들도 많고 부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의 다른 평균주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오바마 케어 없앤다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두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가 독립돼야지 된다는 운동을 주도하는 그 운동 이름이 Yes, California Independence Movement거든요. Yes, 캘리포니아 독립운동이라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 체어맨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루이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그 기고문을 썼는데 세 가지 이유로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에서 분리되면은 좋다. 우선 캘리포니아주의 그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크기라고 할까요? 세계에서 6번째 국가로 따져도 그 규모다 한국보다도 몇 단계 높은 거잖아요. 게다 대고 캘리포니아주에는 크게는 북쪽에 실리콘밸리가 있고 남쪽에 헐리우드가 있어서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과 또 뭐 항공도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나오고 또 헐리우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캘리포니아주는 경제적인 파워하우스다. 게다 대고 아주 그 숙련된
그런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고 교육도 많이 받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스스로 뭐 이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주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세금. 첫 번째가 사이즈, 두 번째가 텍스, 세 번째가 컬처, 문화가 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가 또 연방정부와 잘 지내야지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을 하는데 하이웨이를 다시 고치고 할 때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아온다던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에 내는 그 돈보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연방정부에서 받아오는 것보다 훨씬 그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와는 반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에 별로 돈은 내지 않고 받아가는 것만 많은 주라는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연방정부에 이제 세금을 $1를 낼 때 받아오는 돈은 $7, 7배 많이 받아가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정부에 내고 있는 세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그 아젠다 같은 것이요. 그게 뭐 친환경적이고 이게 연방정부와는 반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방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이제는 더군다나 공화당이니까 더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가 텍스 문제 때문에 분리해야지 된다. 세 번째 문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굉장히 이제 그 진보적이고 교육도 많이 다른 주에 비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든가 이민 그런 그 이슈가 다른 주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해야지 된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에서 분리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뭐 돈을 빼나가지 않겠는가? 투자 같은 것을 그런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캘리포니아주에는 다른 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가 돼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에서부터 독립한다고 분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일을 다 안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세금이라든가 이제 안전 방어, 국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절차가 2018년도에 주민투표에 붙여서 분리하는 것이 이제 그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또 해야지 되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다른 주정부들에서도 해야지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안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캘리포니아주예요. 뭐 100년도 더 됐다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밀리터리 그 리저브가 군사 그 말하자면 예비군이 있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그 군인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파워하우스인 우리가 국방까지 할 수가 있다. 이게 Yes, California Independence Movement를 이끌고 있는 마르쿠스 루이즈 에반스 씨가 오늘 그 샌호세 머큐리 뉴스에 보낸 기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영원히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 미국 내와 미국 바깥의 주식 시장이 뭔가 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 선거 때 했었던 그런 그 주장 여전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제일 처음 오늘 아침 월요일이잖아요. 업무를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났는데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서 세금 감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 규제를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s we are going to be cutting taxes massively for both the middle class and for companies. 회사나 중간 계층의 전부 세금을 아주 크게 그 감면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 한 35%인 것을 사업세 같은 경우 15%에서 20% 정도로 하고 A bigger thing
and that surprised me, is the fact that we're going to be cutting regulation massively. Now we're going to have regulation. 오히려 이제 그 규제를 줄이는 거 이게 이제 더 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자그만치 75% 혹은 maybe more 75% 이상 완전히 그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big person when it comes to the environment. I've received awards on the environment, but some of that stuff makes it impossible. 오늘 이 비즈니스 리더 가운데서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큰 도움을 줬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런가 하면은 뭐 텔사 자동차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했었던 얘기 강조를 똑같이 했는데 미국으로 제조업을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미국 회사가 밖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그러면 오히려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많이 물리게 한다. 그래서 이제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대만에 있는 회사인데 뭐 텔레비전 뭔가를 또 만들고 그리고 애플에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 회사도 미국에 와서 뭔가 물건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실은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세계화 때문에 물건이 싼 그것을 많이 누렸잖아요. 지난 오랜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봉급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을 때 물건값이 너무 싸져서 이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미안해할 정도로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상생활을 꾸려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난 이후에 유럽도 아시아도 뭐 주식시장이 조금 내려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아시아가 조금 더 유럽보다는 탄력이 있더군요.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달러도 지난 6주일 사이에 최저로 내려갔고 이게 이제 다 보호주의 아메리카 그 퍼스트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인데 월스트리트도 뭐 오늘 그다지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무역에 있어서 고립주의가 될 수 있고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역시 뭔가 미국의 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요. 그런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부가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떠한 그 물건을 미국에서 일자리를 당장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라틴 아메리카로 그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그곳 사람들을 돈을 벌어준다 하는 주장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일반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백인들이 제조업에 종사했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든지 다 자동화잖아요. 그야말로 워싱턴 DC와 어디라고 그랬죠? 시애틀이 아니라 어디였었죠? 잊었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이제는 로봇가 피자가 아니라 일반 식품까지 배달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로서리 뭐 한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음식 하나도 배달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 자동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리더와도 이제 북미주 나프타와 관련해서 대화를 다시 하겠다고 했고요. 일본의 니케이도 1.1%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되긴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특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때문에 이것을 뭐 없앤다고 한다, 뭐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보호주의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디테일은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도 세계에서도 걱정스럽게 볼 수밖에 없고 연방준비제도가 1월 31일과 2월 1일에 이제 그 미팅을 하는데 올해 원래 한 예정대로라면 3번 이자율을 올릴 그 예정이었었잖아요.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값만 올라가는 거죠. 지난 2개월 사이에 금값은 지금 최고입니다.
어수선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개인은 이런 것은 또 그 세상의 흐름으로 읽고 느끼고 그 본인의 생활에 속에 들어와서 반영이 되기는 하되 일상생활은 정치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것은 계속 해나가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94세이신데 대학 졸업장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뭐 주말에도 영화 보신 분들 많잖아요. 라라랜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라라랜드와 문라이트를 동시에 같은 극장에서 시차를 두고 봤거든요. 오늘 그 라라랜드가 뭐 14개 그 후보에 올랐네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하와이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에이미 크레이튼이라는 94세 되신 할머님이 계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시던지요. 파란색 옷을 입고 하와이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는 머리에 꽃이지만 하와이에는 꽃다발 목걸이를 하잖아요. 할머님이 그렇게 하시고 학사학위 영어가 전공이십니다. GPA 4.0으로 94세이신데 학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 할머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My life. I couldn't see just sitting there watching Netflix all the time. 네, 이 그랜마더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하와이 그 지역 방송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텔레비전만 본다던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 정말로 세상에는 아직도 그 배울 게 많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름다우세요. 무척 아름다우십니다. 호놀룰루에서 1962년도에 대학을 다니다가 이혼을 하고 싱글맘으로 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청기도 끼고 계시고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4.0 GPA입니다. 이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그래서 총장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져다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석사학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94세신데도 석사가 아니라 학사요. 대학 졸업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대학원을 가신답니다. 배우는 것이 너무 배울 게 많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시죠.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에이미 그 크레이튼 할머님이셨고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이제 오스카 그 후보작 또 후보자들이 발표가 되는데 오늘 발표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실 그런 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이제 많은 그 언론과 전문가 헐리우드에서 예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영화가 받는가? 그게 곧 뭐 어떤 그 시대의 추세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해서 라라랜드가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보도에 따르면 한 14개 정도, 24개 카테고리 가운데 한 뭐 14개 정도의 그 후보 작품으로나 또 그 주인공들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영화적인 요소에서 후보에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14개면 많은 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타임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영화, 또 감독상,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그 조연 배우는 없고요. 그리고 뭐 오리지널 그 스크린 플레이, 뭐 노래도 하지만 대화도 많아요. 그리고 노래도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고 뮤지컬이라고는 말로는 그렇지만 뭐 거의 반 노래 반 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대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해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뭐가 있나요? 당연히 노래를 많이 하니까 오리지널 그 스코어에도 들어가 있고 주제가 주제곡상 후보, 촬영, 또 당연히 이제 그 의상, 또 뭐 프로덕션 디자인, 편집상, 또 사운드 이펙팅, 사운드 믹싱 이런 데서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라이트라는 아주 이 라라랜드는 이 로스앤젤레스가 많이 나와요. 천문대도 나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가 랄랄룰루잖아요. 가볍고 말하자면 좀 요즘처럼 어둡고 이런 시절에 컴포트 푸드를 먹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밝은 그런 그 영화예요. 뭐 무엇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뭐 사랑을 하면서 그 난관을 이겨는 가는데 끝내 맺어지지는 않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연히 둘이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은 저는 카사블랑카 카피한 것 같아요. 험프리 보가트가 잉글리드 버그만을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영화에도 그 험프리 보가트가 나오던가요? 잉글리드 버그만은 있던데 이렇게 컴포트 같고 푸드처럼 문라이트라는 영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그 흑인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자신의 성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마약 이런 게 등장하는데 굉장히 영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영화, 그러니까 그 시네마틱하다고 할까요? 촬영도 아름답고 조금 뒤에 제가 그 나오는 음악을 들려드리겠는데 음악도 저는 라라랜드보다 문라잇이 더 좋고요. 이 정도 이 두 가지는 어둡지만 이 문라잇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흑인의 그런 갈등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영화스러운 영화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Tires for You,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 그리고 저는 문라잇에 나왔었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요. 브라질 가수의 꾸꾸루꾸꾸 그 팔로마는 이 가수가 부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들려드릴게요. 카이타노 벨로로가 부른 문라잇에 나오는 그 라라랜드와 경합을 하게 될 그